리플은 현재 항소 절차 추가 중단과 1심 법원에 재신청한 지시적 판결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미국의 개입에 대한 결정도 기다려야 하죠. 여러 소문과 뉴스들 말 그대로 을씨년스럽습니다. 리플은 주요 핵심 가격대인 3,000원 가격 라인을 이탈과 회복을 반복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향후 주요 일정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의 유명 매체의 하나인 블룸버그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극도로 골치 아픈 글로벌 두통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피레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중요합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 준비가 되셨으면 준비 완료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남긴다고 돈 드는 거 아니죠?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거를 하시면은 알게 모르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요. 이게 또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왕 하는 거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죠. 부자들 보시면 항상 에너지가 넘칩니다. 더 긍정적이고요.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요즘 특히 우울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긍정적인 생각 더 많이 하셔야 하고요. 자, 말로 하거나 그게 안 되면 글로 써보시거나 또 이것도 그러면 자판 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아요나 화이팅, 사랑해 등등 좋은 얘기들 많죠. 자,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시겠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자, 2025년 올해는 을사년이죠. 아마 아실 겁니다. 푸른 뱀의 해고요. 자, 을사가 푸른 뱀이란 뜻이 있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 썸네일 보시면 을씨년스럽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이 을씨년스럽다라는 말은 을사년에 유래되었습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실질적인 외교권이 박탈이 된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있죠. 정확한 표현으로는 을사늑약이 맞습니다. 을사늑약은 강압에 의해서 체결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때 당시에 비통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말이 을씨년스럽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스산한 분위기를 일컫는데요. 지금이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을사년 같은 경우에는 자, 60간지죠. 60간지가 있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돌면 환갑 돌아왔다 해서 환갑이라고 하죠. 을사년은 60간지 중에 42번째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유독 을사년에는 굵직굵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리플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도 오고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재미있게 오늘 영상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재밌는 얘기 잠깐 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1545년에 을사사화라고 있었습니다. 자, 명종이 즉위했던 해고요. 정권을 장악한 유원영, 이기, 임백령, 전숙몽 등 소윤 세력이 유님, 유관, 유인숙 등 이 대윤 일파의 역모를 깨한다고 무고함으로써 일어난 정쟁이었죠. 자, 사화는 말 그대로 관료나 선비 계층에서 정치적인 반대파와의 이 싸움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일들을 사화라고 하죠. 자, 을사년에 일어났던 사화라서 을사사화고요. 소윤, 대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훈구파와 살인파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이때 엄청난 피바람이 불었죠. 그리고 같은 해 1954년에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905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을사늑약이 있던 해고요. 고종 42년에 있었죠. 일본군들이 포위를 한 상태에서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 박재순과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고요. 이때 외교권을 완전히 일본 정부에 위임하는 그런 내용으로 강압적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가 1905년이었고요. 1960년 후가 1965년이죠. 이때는 간만에 큰 사건은 없었고요. 사건이라고 한다면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한 그런 해입니다. 광복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과 국교를 다시 정상화한 의미 있는 날이긴 하죠. 자, 그리고 1965년에 60년이 흐르면 바로 1925년 올해죠. 자, 올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었고 올해 대통령 탄핵이 되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빨간색이니까 좀 그렇고요. 자, 탄핵이 되면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이거 굉장히 큰일이죠. 계엄하고 대통령을 새로 또 뽑는 일은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일이고요. 우리 민주공화국이죠. 자, 민주주의가 계엄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가 다시 탄핵으로 인해서 회복한 정말 역사적인 그런 한 해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60년마다 정말 큰일이 있긴 있었죠. 물론 이거를 을사년이라서 다 무조건 그렇다라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일일까요?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1845년엔 미국의 서부 팽창과 명백한 운명이라는 선언을 했던 해라고 합니다. 서부 팽창은 들어보셨을 테지만 명백한 운명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서부 개척기라고 하죠. 서부 팽창을 위한 명백한 운명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종교적인 또 이유를 들면서 서부를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고요. 자, 그로부터 60년 후 1905년 아까 우리는 을사늑약을 할 때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러일 전쟁이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는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과학계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로부터 또 60년 이후가 1965년인데요. 자, 이때는 냉전이 격화되면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2025년, 그로부터 2025년, 자, 60년 후인 2025년,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고 또 우리 가상화폐 이 코인 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자,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또 관세 전쟁, 또 7월에는 자, 일본의 유명한 만화 작가, 거의 예언서처럼 떠받들어지는 만화 작가가 일본의 대지진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또 한 해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죠. 더군다나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이 무력 충돌에 있어서 자, 미국의 개입이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자, 이렇게 되면은 중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동요하면서 자, 여기에 또 휩쓸리게 되면은 또 중동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또 다른 침 좀 뱉는다는 나라들이 들어오게 되면 말 그대로 3차 대전까지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정말 분위기가 을씨년스럽습니다. 자, 하지만 자, 뱀은 자, 허물을 벗죠. 허물을 벗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겹게 허물을 벗은 다음에는 새살이 돋으면서 또 잘 살아갈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희망은 가질 수 있다. 희망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무력 충돌에 대해서 자, 미국이 참전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자, 미국이 개입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최근 뉴스에는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 이란과 관련된 미국의 개입을 2주, 지금은 아니고 2주 내에 결정을 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개입은 안 할 것 같지만 자, 2주라는 게 딱 2주가 아니고요. 그냥 나중에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죠. 지난 1기 때도 자, 2주 안에 발표한다고 해놓고 또 갑작스럽게 발표를 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나중에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초반에 미국의 개입설이 나오면서 유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 증시 같은 경우도 쭉 빠졌죠. 자, 가상화폐, 자, 암호화폐도 새벽에 좀 빠졌다가 자, 2주 후에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로 함께 다시 조금 반등을 했는데요. 자,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자,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이 무력 충돌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고요. 자, 자칫 잘못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동 전쟁이라든지 또 이게 세계 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좀 확률이 높은데 자, 이거는 물론 확률은 작긴 하지만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높아져 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장 싫어하죠.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한다면 저런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그런 문제들이 없다라고 했으면 지금쯤 어느 정도 차트가 좀 올라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후반기에 들어서 이제 관세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꺾였다가 다시 회복하면 올라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나와야 되는데 자, 줄줄이 다 2주 후인 7월에 너무나 많은 일정들이 잡혀져 있죠. 자, 7월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날이 7월 8일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핫 이슈인 감세안에 대한
상원 통과 예정이 또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리고 미국이 개입할지 말지 결정되는 것도 7월이죠. 또한 XRP 소송 이슈도 7월이 피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내려갔다가도 올라갔다가도 내려가고 이 3,000원 가격 라인에 좀처럼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데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예측 불허죠. 물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리플 XRP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번 소송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호재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더라도 항상 크게 보면은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쭉 들고 있기보다는 여전히 위험 자산에 속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넉넉히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점마다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저와 함께 일부 매도하시고 현금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낮아졌을 때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평단가 많이 낮췄고요. 그리고 오히려 수량 늘어났죠. 정확한 개념만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공포에 패닉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이 싼 값에 던지는 매물들을 담아갔죠. 트럼프 한마디에 갑작스럽게 올라가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측 잘못했다가 오히려 더 손실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불확실한 예측보다는 확실한 대응이 필요할 때고요. 소나기는 피해야 합니다. 굳이 잠깐만 기다리며 흠뻑 젖을 필요 없죠. 소나기는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큰 이벤트를 앞두고 어설프게 방향과 가격을 예측하기보다는 시장의 신호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대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리플과 관련해서 실시간 알람을 통해서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무료로 진행합니다. 리플 투자자분이시라면 저희 채널 구독자 또는 구독자가 아닌 거와 상관없이 모두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대응해야지 우리 XRP 리플 가격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다 하시는 분은 나중에라도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로 다시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큰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또 그러한 반응에 따라서 소나기 피하실 분 그리고 오히려 이 소나기를 기회로 만드실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문자로 대응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중요 속보라든지 비중을 줄였다 또는 비중을 늘렸다 이 비중 조절을 통해서 매수와 매도 정확하게 타점을 알려드리니까요. 그렇게 해서 같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예측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향성과 전망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예측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을 한다 이 부분은 사실상 어렵고요. 투자에 있어서 예측은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100% 예측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다 보면은 반대 방향으로 예측을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보다는 어떤 시장의 신호라든지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번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실 겁니다. 만일의 사고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들어놓으면 든든하죠. 마찬가지로 만일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긍정의 힘으로 여러분들 이겨내시고 또 즐겁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안하시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응 문자 보내놓으시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즐겁게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시장이 흔들거릴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죠? 코인 시장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번 주말에도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중요한 이슈나 또는 대응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